시작. 안녕하세요. 예은 동물병원 공기범 김영기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가장 흔한 내과 질환 중 하나인 심장병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저희 김영기 선생님. 제가 내과를 몰라서 오늘 저희 병원의 에이스 선생님 초빙했어요. 김영기 선생님은 강원도 강릉 출신. 네. 시험 봐서 강릉고 합격. 저는 어려법계 합격. 시험은 안 보고 내신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석 입학. 수석 입학 맞나요? 네, 졸업은 수석으로 못했는데요. 이거 욕심적이네.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오늘은 저의 후배지만 저의 내과 선생님, 내과 스승님 김영기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심장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심장병이 뭐죠? 강아지 심장병은 말 그대로 심장에 병이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제 원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딱 세 가지 분류되지 않나요? 선천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 전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 나이 들어서 생기는 아이들, 나이 이제 들어서 퇴행성 변화, 감염성으로 생기는 아이들. 감염으로 생기는 아이들, 그래서 뭐 선천적으로 생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아이들은 뭐 이제 유명하게 PDA 같은 PDA. 예, 그렇죠. 그리고 감염성으로 생기는 아이들은 모기를 통해 감염이 되는 심장사상증을 심장사상증. 앓는 네. 아이들이고요. 오늘 네.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는 퇴행성으로 생기는 이제 판막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거의 강아지 심장 질환 90% 이상이 특히나 이제 소형들이 많은 국내 환경에서는 이제 이전반 폐쇄 부전이 생기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죠. 그렇죠. 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심장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제 심실 사이에 두 개의 판막과 대동맥, 폐동맥 사이에 이제 판막이 존재하게 돼요. 네. 판막이 뭐 문 같은 건가 열고 닫히고 일종의 역류를 막아주는 장치라고 장기를 막아주는 장치. 장치인데 네. 이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건 자심실과 자심방 사이에 있는 그 왼쪽 심장, 네. 왼쪽 심장에 이천판, 사이에. 네. 승모판이라고 부르는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제 이 판막에 변성이 생기면서 제대로 역류를 막아주지 못해서 그 문이 이제 시원찮은 거, 잘 안 닫히는 거. 그렇죠. 이제 판막의 변성 때문에 판막의 변성 때문에. 이제 역류를 하게 되면 자심방 쪽으로 혈액이 역류하게 되면서 자심방 확장 그리고 심박출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로 심장병이 더 악화가 되게. 그럼 원래는 사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 판막 문이니까 저 문을 교체하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완전한 치료에 가까워질 텐데 이제 저 문을 못 고치니까 저기 천천히 나빠지고 그렇죠. 약만 먹이니까 사실은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에요 심장병은 아직은. 물론 일본에서 뭐 여러 연구가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시도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이진 않으니까 10년 후면 빨리 수술을 통해서 저게 치료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강아지 심장병 왜 생기나요? 그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수석 입학인데 몰라요? 어렵네요. 네, 어렵죠.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으로 생기게 되는데 기계적인 부활한 화학적 자극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판막에 이제 변성을 일으키게 만드는 조절을 망치는데요. 이제 뭐 프로테오글레칸, 글루코브 이런 것들이 자막 봐주세요. 이거는 어렵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판막의 결절성 기후나 변성, 이제 그 판막을 잡고 있는 건삭을 약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 보호자님들 때문에 생기는 질환은 아니네요. 네, 그거는 뭐 보호자님 잘못은 없네요. 그렇다고 볼 수 아예 있죠. 유전적인 그거는, 면도 볼 수 네. 있고. 증상은 어떤가요? 보통은 초기에 이제 심장병만 있는 상태는 증상이 없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참 많을 거예요. 몇 년간은 거의 모르는 상태로 지낼 수가 있고 네. 이제 기능상의 문제가 생겨서 네. 심장병이 아니라 심부전을 겪게 되는 경우 이제 네. 증상을 보이게 될 것이에요. 네. 뭐 운동불내성,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하고 평상시보다 처지는 처지고 네. 조금만 뭐 산책을 해도 힘들어한다거나 예전보다 힘들어. 나이가 들어서 산책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심장병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거죠. 근데 그건 사실 관절염 저희 외과 아, 영역이 네. 여튼 그리고 뭐 특징적으로 말씀하는 것들이 이제 기침, 뭐 이거는 폐에 수종이 생겨서만이 아니라 이제 자심방이 커지면서 좌측 주 기관지를 누르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기침을 좀 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침은 이런 거예요? 이런 기침. 좀 마른 기침을 하게 되죠. 뭔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건성 기침, 마른 기침 이런 기침. 이제 기침도 사실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뭐 심장병 때문에 밥을 잘 안 먹거나 뭐 그런 건 있나요? 식욕부진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말기에 보통은 그렇게 되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뭐 외과랑 비슷하네요. 관절염이랑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그렇다가, 있으니까 조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조기 진단이 중요할 텐데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청진이에요. 먼저 병원 왔을 때 청진기로 선생님이 네, 수의사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청진이고, 여기서 이상 소견이 있다, 잡음이 들린다, 심장에서 소견이 있다.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린다, 청진에서. 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승부 방사선, 심장 초음파, 혈압 검사, 뭐 프로 BNP 같은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프로비엠피라는 건 혈액 검사 네. 말씀하시는 거죠. 초음파로도 보고, 네.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같이 하는군요. 그러면 심장병이 뭐 심하다 안 심하다, 슬개골탈구 1기, 3기, 2기, 3기, 4기처럼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있나요? 이게 미국 내과 수의학회에서 정해놓은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A에서 B, C, 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B, C, 스테이지를 D가 뭐 나누고 1, 2, 3, 4단계랑 비슷해요. 그렇게 슬개골 보셔도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A 단계는 심장병이 없지만 뭐 킹 찰스 스파니엘 같은 유전적으로 좀 많이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속하게 되고요. B 단계는 심장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 기능상으로는 아직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심자금이 들리고 경미한 뭐 심비대 네. 정도 보이는 경우를 B1, B2로 볼 수가 네. 있고요. 네. 이제 우려혈성으로 심부전이 생긴 경우, 기능이 생기는 경우는 C,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약물에 반응을 잘 안 하고 이런 아이들은 D 단계로 속하게 됩니다. 슬개골탈구 1기, 1기, 2기, 3기, 4기랑 비슷해요. 근데 슬개골탈구에서 1기, 2기, 3기, 4기가 중요한 이유는 등급별로 치료 관리 전략이 달라서 그런 건데, 심장병도 A, B, C, D로 치료 방법과 뭐 관리 방법이 다른 거야. C 단계부터는 약물을 C 단계가 우려혈성, 우려혈성, 기능이 아예 있는, 떨어진 네. 신부전이라고 얘기하는, 심장병이 아니라 신부전. 신부전. 네. C 단계는 약물 처치가 꼭 필수로 필요한 단계고요. B1 같은 단계는 뭐 내과적인 처치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B2 같은 단계에서는 혈압, 뭐 이제 심비대 정도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들마다 개체 차이나 치료를 해야 되는 정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는 꼭 좀 논쟁이 되겠네요. 그죠? B1 단계에서의 약물 처방은 어떤 병원에서는 약물 처방을 권장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약물 처방을 권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B1이라고 하는 건 증상이 없는 거죠. 증상이 없는데 심장병이 진단됐을 때 어떤 사료를 먹일 것인가, 약을 쓸 것인가, 이런 건 사실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가까운 병원 선생님과 진료 상담을 해보는 게 됩니다. 심장병이 생겼을 때 무서워요.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우려혈성 심부전이 생겼을 경우에는 1년 정도를 평균 수명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려혈성 심부전이 생기지 않게, 심장병 단계에서 심부전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개골이랑 비슷하네. 조기 진단에서 B에서 C로 넘어가지 않게, 2에서 3기로 천천히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넘어가니까 천천히 넘어가게 하는 게 목표겠네요. 그러면 조기 진단, 정기 검진, 슬개골 탈구처럼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얼마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죠?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정기 검진을 받아야 돼요. 얼마마다? 정기가 얼마죠? 이건 아이들마다 너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아이들마다 차이가 나요. 일주일마다 필요한 아이들도 있고, 정도가 심장이 뭐 굉장히 안 좋으면 일주일마다 계속 체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6개월 정도. 6개월. 그럼 최소한 별로 증상이 있든 없든 일단 심장병이 진단됐으면 6개월에 한 번씩은 최소한 확인을 해서, 네. 근데 뭐 그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2개월이 될 수도 있다. 정말 극단적으로는 일주일 그 이하로도 그 이하로도 될 수 있다. 그럼 그때마다 무슨 검사를 계속 하나요?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죠? 이제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혈압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해서 심장의 비대나 폐 수종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고요. 네. 이제 구조적으로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가 계속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심전도 검사 뭐 이런 것도 할 네. 수가 있겠고. 그럼 오늘 대략적으로 심장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심장병은 조기 진단, 정기 검진을 통해서 모든 질환, 대부분 질환이 그렇지만 정기 검진을 통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도록 하겠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질환이 천천히 진행할지,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해줄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 첫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떠세요?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되게 떨리네요. 네. 역시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우리 현기 선생님도 그게 단점인데 오늘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 뵙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동물병원 공기범 김영기 수의사였습니다.